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 배운 함수들의 예제들을 대부시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시를 실행하시고 소스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스는 자, 직접 커피 서비스를 하는 과정을 직접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 보는 예제였죠. 커피라는 변수를 만들고 입력하고 뜨거운 물을 종이컵, 그 다음에 스위치문을 통해서 커피냐 걸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 되면 물을 붓고 스푼을 저어서 손님에게 주는 과정을 그대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이런 식입니다. 모든 관련 과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커피를 변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커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커피를 선택하면 1로 선택하고요. 1을 선택하면 커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나죠. 반복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이 자판기는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되는데 이걸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러 번 반복하게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이걸 함수를 통해서 이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먼저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함수 안에는 커피 만드는 과정이 쭉 들어 있습니다. 메인에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커피 선택, 그 다음에 커피 머신, 그 다음에 커피 배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를 먼저 커피 함수는 그대로 함수는 가져오고요. 메인 밖에다 선언합니다. 메인 밖에다 함수 만드는 과정을 커피 머신을 만듭니다. 버튼이 매개 변수고요. 메인 안에서는 이걸 지우고요. 자, 메인 안에서는 이제 호출을 합니다. 그대로 커피 리턴까지 만들어서 메인 안에서는 커피 머신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커피 리턴 값. 자, 커피 선택하게 하고요. 선택이 되면 커피 머신에 보냅니다. 입력으로 사용하고요. 리턴이 나오면 커피는 배달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결과를 함수로 하는 겁니다. 설탕 커피 하면 설탕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자판기로 함수를 통해서 만든 거고요. 세 번째 예제는 여러 명을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 명에게 주문받도록 변경을 하는 예제입니다. 커피 머신도 그대로 앞에 예제를 계속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커피 머신을 여러 명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출을 이제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이거를 호출을 여러 번 하시면 커피 자판기를 여러 번 호출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됩니다. 자, A라는 사람은 커피 선택, 커피를 배달하고요. B라는 사람은 커피 선택, 커피 머신으로 커피 만들고 배달하고 세 번째 C님은 커피를 또 선택하게 하고 커피 머신 호출, 그 다음에 배달, 전달해 주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을 사용할 수 있게 수정을 했습니다. 변수 선언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하면 또 선택이 되죠. 근데 3명까지밖에 안 됩니다. 따로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반복 처리는 아닙니다. 함수를 통해서 3명까지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반복문을 통해서 완성을 하면 여러 명이 되겠죠.
다음 예제는 이제 10-4에 있는 예제입니다. 함수 플러스에 대한 예제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함수를 지우고 메인도 지워서 다시 합부터 합을 구하는 함수네요. v1과 v2의 값을 입력받아서 합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자, 플러스 함수를 선언하고요. 이 플러스 함수는 매개 변수가 밸류 1과 밸류 2를 바꿔요. 그리고 리턴으로 리졸트를 리턴하네요. 자, 이 합과 플러스의 인트는 같아야 됩니다. 플러스 할 때 100과 200을 입력을 하고요.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함수는 이 100과 200을 v1, v2에 받아서 리졸트 300을 만들고 리턴 해줍니다. 그러면 그 리졸트가 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합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0이 출력이 됐습니다. 다음 예제는 이제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함수입니다. 함수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앞에 있었던 예제들을 다시 함수로 해서 만들어 주는 예제입니다. 칼크 함수고요. v1, v2가 OP가 더하기면 더하기를 1, 2, 3, 4로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문자로 해도 되고 숫자로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서 호출합니다. 메인에서 계산기를 이제 호출하게 됩니다. 자, 메인에서 계산기를 호출합니다. 먼저 OP 코드 입력합니다. 더하기는 1, 빼기는 2, 3은 곱하기, 4는 나누기. 이렇게 해서 OP를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계산할 두 수를 A, B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칼크를 호출합니다. 값과 연산을 보냅니다. 그러면 RES의 그 결과가 반환이 됩니다. 칼크에 의한 리턴 값은 RES로 들어가겠죠. 리턴 리졸트를 통해서 RES가 들어오게 됩니다. 실행을 하면 OP 코드 더하기 1, 3, 4 그러면 7이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계산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구분하기 위한 10-6 예제입니다. 자, 함수 밖에 선언했네요. 함수 밖에 선언을 하면 이건 전역 변수입니다. 글로벌 변수예요. 어디든 사용이 됩니다. int a는 로컬 변수예요. 로컬 변수, 지역 변수입니다. 이 펑션 1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예제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전역 변수 만들었고요. 메인도 다시 메인은 이제 펑션을 호출하네요. 펑션 2를 호출했습니다. 펑션 2를 호출하면 펑션 1로 갑니다. a는 200이죠. 펑션 1에서는 a는 200이 당연히 되겠죠. 지역 변수니까 a가 있으니까 펑션 1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역이니까 이 200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또 a를 찾네요. 그럼 a는 어디 있죠? 전역 변수 이거. 그래서 100이 출력이 됩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해서 펑션 1에서는 지역 변수 200이 나왔고요. 메인에서는 전역 변수 a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 7번째입니다. 10-7 반환값 6m에 따른 함수 비교. 그래서 펑션 1의 반환값, 펑션 2의 반환값. 펑션 1은 반환값이 없네요. 보이드니까. 보이드는 반환값이 없다는 겁니다. 펑션 2는 반환값이 있네요. int. 그래서 return 100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펑션 2는 반환값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펑션 2는 변수로 받을 수 있고요. 펑션 1은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변수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입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다시 실습. 펑션 1, 펑션 2. 메인에서는
int a를 만들고 펑션 2를 호출합니다. 펑션 2는 void가 없었죠. 펑션 2는 void가 반응값이 있네요. 반응값이 100을 반환해 줍니다. a는 그래서 100이 됩니다. 실행을 해주시면 반응값이 없고 펑션 2는 반응값이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매개 변수 값에 의한 전달 방법입니다. 10-8 예제고요. 펑션 2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줍니다. 메인에서 펑션 2를 호출을 합니다. 자, 펑션 1은 int a네요. 일반 변수네요. 그러면 지역 변수. 자, 메인에서 int a 10을 만들었네요. 펑션 2를 호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펑션 2를 호출합니다. a는 10이 있네요. 그러면 10이 펑션 1에서 입력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로 가지고 갑니다. 펑션 2를 실행 후에 a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a는 10이었는데 10이냐 아니냐입니다. a는 11로 증가했네요. 펑션 1에서 a를 11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전달받은 a는 11이 됩니다. 빠져나왔어요. 리터가 없죠? 그러면 아직 a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 a는 몇이죠? 10. 왜? 지역 변수니까. 이 a는 밖에 나오면 없어져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달받아서 11로 만들었지만 다시 펑션을 나오면 a는 다시 10으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이 부분이 값에 의한 전달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로 전달을 바꿔보겠습니다. 주소로 한다는 건 포인터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인트로 바꿔줍니다. 포인트, 함수를 포인트로 만드는 거예요. 함수를, 외계인수를 포인터 변수로 바꿔줍니다. 자, 정의할 때 포인터 변수, 호출할 때 주소로 보내줍니다. 다시 정의할 때 포인터 변수, 메인에서는 호출할 때 주소로 바꿔줍니다. 1번 변수 a는 10, 이 10은 1번 변수이기 때문에 a를 주소로 바꿔주기 위해서 인퍼센트로 바꿔줍니다. 그럼 인퍼센트 a를 하면 주소가 넘어갑니다. 주소는 포인터는 별 a를 쓰면 값을 가져올 수 있다겠죠. 그 주소에 있는 값입니다. 그럼 별 a는 10이 돼요. 왜? 여기가 10이니까. 메인에 있는 10을 같은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메인에 있는 a 공간을 별 a로 하면 포인터 a로 하면 같은 공간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11로 바꿨죠. a를 10 더하기 1로 해서 11로 바꿨죠. 별 a를 11로 바꿨죠. 여기가 바뀝니다. 이 a가 바뀌어요. 그래서 함수가 끝났을 때 a를 호출하면 11로 바뀝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함수 실행 펑션 나와서 10에 같이 바뀌었죠. 포인트를 쓰면 함수 안에서와 함수 밖에서가 같은 값을 바꾸게 됩니다. 10.10에서는 10-10에서는 펑션 1과 펑션 2를 만들었는데 비교하는 겁니다. 값에 의한 방법과 주소에 의한 방법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많이 쓰는 수학 예제를 보는 겁니다. 변수 교체, 변수 값을 바꾸는 그 함수가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이러한 방식으로 바꿉니다. 임시 파일,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교환시킵니다. 또 그대로 복사해서 펑션 1과 펑션 2를 만듭니다. 메인에서는 변수 xy로 만들었네요. 자, 메인에서
정의할 때의 이 변수명과 호출할 때의 변수명은 달라도 됩니다. 타입만 같으면 돼요. 타입만. 자, 캐릭터 이것만 맞추면 됩니다. x는 a, y는 z로 값을 넣었고요. 원래 값을 출력했습니다. 그러면 az가 출력이 될 거고요. xy를 값에 의한 호출 방법 펑션 1에 대입을 하면 당연히 xy는 안 바뀌겠죠. 값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는 바뀌지만 밖에 나오면 원래대로 됩니다. xy는 펑션 2는 주소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내부가 바뀌면 밖에 나와도 바뀝니다. 주소를 참조해서 실제 값을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값을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함수 안과 밖이 똑같게 됩니다. 이렇게 펑션 1에서는 안 바뀌었는데 펑션 2에서는 바뀌게 됩니다. 다음 예제는 구구단 출력 프로그램입니다. 앞에서 실습했던 예제들인데 구구단을 함수로 바꿔보는 겁니다. 구구단을 출력하는 함수고요. 단을 입력으로 바꿔요. 단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합니다. 메인 함수는 호출하는 부분이죠. 구구단을 호출하는 방법. 자, int input을 하나 입력을 받습니다. input을 입력받고요. 출력하고 싶은 단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input을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구구에 input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구구단이 출력이 됩니다. 5단 하면 5단이 출력되게 되네요. 그 다음 응용 예제는 응용 예제 28번 대소문자 반환하는 거, 대소문자를 교환하는 겁니다. 어퍼 함수, 로우 함수가 있네요. 또 자, 메인에서 문자열을 입력할까요? 자, 어퍼는 대문자로 만드는 거, 로우는 소문자로 만드는 함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리는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서 연번으로 있는 숫자의 차이만큼을 이용해서 대소문자를 바꿔주는 방식이고요. 자, 메인에서는 in은 입력받는 거고요. out은 대소문자를 바꿔서 저장할 out 변수고요. 문자는 임시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문자를 입력받습니다. int n에 문자를 입력받고요.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비교합니다. i번째 입력을 가져와서 ch에서 대문자 A, 대문자 Z, 대문자 범위면 소문자로 바꾸고요. A에서 소문자 A, 소문자 Z, 소문자 범위면 어퍼, 대문자로 바꾸고요. 그 외의 숫자나 문자면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리고 끝이면 역슬래시 0, 끝이면 문자열의 끝은 역슬래시 0이니까 끝이면 반복문을 끝냅니다. 그리고 출력. 아웃풋의 끝에다 역슬래시 0을 넣어서 문자열 끝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을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소문자를 바꿔주는 예제를 확인해 봤고요. 대소문자도 바꾸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대소문자가 바뀌게 됩니다. 10장의 마지막 예제는 숫자 자동 추천 프로그램입니다. 자, 랜드 함수를 통해서 숫자를 임의 숫자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랜드 함수에 퍼센트 숫자를 넣으면 그 숫자까지가 나오는데 46이면 45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의 범위를 넣어주면 그 숫자만큼 뽑아지게 됩니다. 자, 플러스 1을 해주는 이유는 0부터 나오기 때문에 0부터 45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를 더하면 1부터 46까지가 됩니다. 2를 더하는 이유는 랜드 함수는 0부터 나오기 때문에 퍼센트로 했을 때는 0부터 나오기 때문에 2를 더해준 겁니다. 하나씩 증가시키기 위해서. 로또 6은 6개의 숫자를 찾아내기 위한 거고요. 전체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첨을 합니다.
그 다음에 s랜드는 이게 아무리 랜드가 그 임의의 숫자를 뽑는 거라도 약간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랜드 함수를 통해서 타임을 초기화를 시켜주면 매번 시킬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랜드를 호출하기 전에 항시 s랜드를 호출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반복적으로 쓰는 함수입니다. 이거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반복을 합니다. get 넘버를 통해서 반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값이 있는 거 확인합니다. 값이 있는 거 확인하는 거고요. 값이 중복 확인, 그러니까 기존의 로또 숫자하고 같은 숫자가 있으면 다시 get 넘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을 체크하기 위해서 포문이 들어있는 거고요. 중복이 안 되면 로또 번호에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를 증가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포문 i 증가 없죠? 여기 있죠? 로또 번호가 중복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i를 여기서 증가시켰어요. 그 다음에 로또 추천 프로그램 출력을 해줬습니다. 함수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서 로또 번호를 만들 수 있도록 로또 추천 프로그램을 메인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getNumber를 이제 호출을 하는 거고요. 반복문을 통해서 숫자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값이 나왔죠. 또 실행하면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매번 실행할 때마다 로또 번호는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장 실습을 마쳤습니다. 과제는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개수가 몇 개 안 되고 함수 부분들은 계속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